문 대통령은 국민을 앞세운 제왕적 대통령이며 균형 예산이라는 국가 규율을 깨려하고 있다. 기업더러 요금을 내리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공개 비판도 서슴없다. 지지율 독재에 손색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사설의 핵심 주장입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현재적 이슈의 경중을 따져서 대중에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설정하는 능력에 달렸죠. 조선일보는 그렇게 핵심 아젠다 세터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선일보 꼬박꼬박 챙겨본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어떤 의제를 어떤 방향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그 의제가 대중에게 주목받고 그 결과 그 의제가 실제로도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세월이 아주 길었죠. 조선일보가 서 있는 진영의 반대편에 있던 이들은 어떻게든 그 힘을 이겨보려고 조선이 사설을 쓰면 밑줄을 그어가며 그 논리를 반박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지지율 독재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국민을 앞세운 제왕, 지지율 독재. 뭡니까 이 바보 같은 조언은. 이런 프레임이 정말 먹힐 거라고 판단한 걸까? 이 조어가 왜 말이 안 되는지 반박하려다가 관뒀습니다. 어차피 반향도 없는데 뭐 하나 싶어서. 그리고 제 나름 결론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일보 그만 읽을 때가 된 것 같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김은지입니다. 네. 조선일보 이 기사 읽어보셨어요, 사설? 예, 그 기사는 못 봤네요. 그러니까요. 핵심이 그겁니다. 잘 몰라요. 저는 꼬박꼬박 사설 같은 거 읽어보는데, 예. 제가 정치를 처음 알게 된 게 대략 노무현 전 대통령이 50 청문회 때 활약하는 거 보고. 80년대. 그러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최근, 그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하신 20대, 중후반, 이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정의신문으로 조선일보 존재감은 대단했었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조선일보가 시비를 걸면 정치권은 항복하거나 최소한 타협하기 마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지지율 독재 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의 독자, 지금의 시민, 대중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예. 어쨌든 아무리 세련되게 포장을 해도 지금 시대 정신, 시대 감각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예. 갈라파고스화 되어 간다. 이런 느낌을 저는 그 사설을 읽다가, 예. 물론 지금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예. 정치 입장이 다르면. 그래서 조선일보만 읽으면 우리나라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예. 그건 망해요. 어쨌든 뭔가 끝판왕 느낌이었는데, 예. 흑마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읽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나왔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법원은 이번 사건을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 대부분 인정했는데요. 정유라 씨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서 삼성이 독일로 보낸 75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로 간 16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20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장충기 등 삼성 임원 4명도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들이 많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3부입니까? 4부. 이정열. 네, 4부. 저보다 어떻게 순서를 잘 알아요.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정열 전 판사님 직접 나오셔가지고 한번 짚어주실 텐데, 개인적으로도 이해 안 가는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혐의는 대부분 다 인정했는데, 형량이 낮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논리적으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승마 지원은 뇌물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정유라 씨도
받은 사람, 수혜자가 뇌물이라고 하니까.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실제로 결정적인지는 판사님 마음속에 들어봐야 하는 거고. 어쨌든 뇌물 지원은 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마 지원은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인정했고. 그리고 그 K스포츠 재단도 최순실 사익 추구의 수단이라는 것도 인정했잖아요. 예, 재단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원한 건 뇌물이지만 K스포츠 재단에 220억을 낸 것은 뇌물이 아니다고 했단 말이죠. 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합쳐서죠. 예. 예. 어쨌든 스포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스포츠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포츠 그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포츠 융성 정책을 폈기 때문에 재단에 넣은 돈은 최순실이 사익 추구를 하긴 한 거긴 맞는데 그거 수단이긴 했는데 대통령은 스포츠 융성 정책을 펴서 그렇게 된 거다 전후가.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거기서 구분이 돼요. 근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승마 지원 이외에 따로 안종범 수석이나 또는 뭐 각종 기업을 불러서 따로 챙긴 스포츠가 있느냐? 없어요. 유일하게 승마만 챙겼거든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유일하게 승마만 챙겼고 승마 지원단은 뇌물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돈 재단에 넣은 것은 그거는 스포츠 융성 정책 때문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이게 저는 잘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재단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 수단이었는데 그러면 국정원이나 민정이나 사정기관들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만든 재단 아닙니까? 대통령 스포츠 융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재단인데 기업들이 대규모 몇백억씩 내고 그런데 그 재단이 최순실 사익 추구 수단이 달랑 돼버렸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국정원도 몰랐고 민정도 몰랐고 대통령 최대 관심 사안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면 불가능한 거죠. 개별적인 대가를 보기 어렵다라고 아마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220억 원이 빠지면서 확 줄어들게 되죠. 그 형을 따질 때. 네, 그렇죠. 정도가. 그리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 이게 50억 이상이면 또 10년 이상이거든요. 무조건. 10년 이상인데 50억이 안 되고 37억만 됐어요. 왜냐면은 승마 지원을 위해서 79억을 쐈는데 그 중에서 42억은 독일에 있는 삼성전자 계좌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국외 도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 돈이 삼성전자 독일 계좌에 그냥 있으면은 아니죠. 거기서 나갔잖아요. 나가서 최순실한테 갔지 않습니까? 저는 중간에 삼성전자를 계좌를 이용했든 안 했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결국은 삼성의 돈이 최순실한테 갔는데 국외로. 아 정말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법정 최저형량 줄여주려고 판단한 바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닌데 몇 가지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거나 이 말이 되는가. 예. 승마 지원은 뇌물인데 K스포츠 재단에 준 돈은 뇌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K스포츠 재단은 스포츠 융성 정책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주면 뇌물이 될 거라는 생각을. 그러면 대통령이 따로 챙긴 스포츠가 있냐 이거죠. 없어요. 없어. 말밖에 안 챙겼는데. 저는 그런 점들이 이상하고요. 여하간 이거 관련해서는 또 부장 판사님 출신으로서 사실 전망이 딱 맞았어요.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5년 정도일 것이다. 무죄가 나긴 어렵다 등등. 대부분의 중요한 예측이 맞았던 이정열 판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그때 가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형량이 낮다는 논란이 많죠. 네, 그래서 어제 법원이 아예 나서서 해명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89억 원이기 때문에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라는 표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전에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5년 정도 1심에서 받고, 그런 다음에, 3년 이하로 감량해가지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네, 주로 2심에서 그렇게. 네, 됐었죠. 2심에서.
이제 5년이 그렇게 꼼꼼하게 배려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절반 이상은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6년을 때리면 너무 딱 3년이잖아요. 그래서 5년 정도 한 다음에 그거를 3년 이하로 감형한 다음에 집행유예로 나오는 게 대기업 총수들의 과거의 코스였거든요. 뭐 존재감은 대단했었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조선일보가 시비를 걸면 정치권은 항복하거나 최소한 타협하기 마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지지율 독재 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의 독자, 지금의 시민, 대중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예. 어쨌든 아무리 세련되게 포장을 해도 지금 시대 정신, 시대 감각하고 국민을 앞세운 제왕, 지지율 독재. 뭡니까 이 바보 같은 조언은. 이런 프레임이 정말 먹힐 거라고 판단한 걸까? 이 조어가 왜 말이 안 되는지 반박하려다가 관뒀습니다. 어차피 반향도 없는데 뭐 하나 싶어서. 그리고 제 나름 결론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일보 그만 읽을 때가 된 것 같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힘듭니다. 네. 조선일보 이 기사 읽어보셨어요, 사실? 예, 그 기사는. 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선일보 꼬박꼬박 챙겨본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어떤 의제를 어떤 방향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그 의제가 대중에게 주목받고 그 결과 그 의제가 실제로도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세월이 아주 길었죠. 조선일보가 서 있는 진영의 반대편에 있던 이들은 어떻게든 그 힘을 이겨보려고 조선이 사설을 쓰면 밑줄을 그어가며 그 논리를 반박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지지율 독재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못 봤네요. 그러니까요. 핵심이 그겁니다. 잘 몰라요. 저는 꼬박꼬박 사설 같은 거 읽어보는데, 예. 제가 정치를 처음 알게 된 게 대략 노무현 전 대통령이 50 청문회 때 활약하는 거 보고. 80년대. 그러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최근, 그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부터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하신 20대, 뭐 중후반, 이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종이신문으로 조선일보, 문 대통령은 국민을 앞세운 제왕적 대통령이며 균형 예산이라는 국가 규율을 깨려하고 있다. 기업더러 요금을 내리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공개 비판도 서슴없다. 지지율 독재에 손색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사설의 핵심 주장입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현재적 이슈의 경중을 따져서 대중에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설정하는 능력에 달렸죠. 조선일보는 그렇게 핵심 아젠다 세터였습니다.